본 콘텐츠는 부천문화재단 시민미디어 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바른 소리 하게 되는 라디오 빠라. 안녕하세요. 모순에 집착하는 여자 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일 잘 나가 블랙갱입니다. 말랑말랑해지고 싶은 인간 당근입니다. 오늘의 바른 소리와 함께 평범한 일상의 평등 한 꼬집 어바라 시즌 7 7회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예전에 유행했던 한 어린이 학습지의 광고 문구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자신의 주변을 스스로 정리정돈하는 법을 배웁니다. 유아기에는 자신의 물건을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지 여부로 발달 정도를 파악하기도 하죠. 하지만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하는 것이 당연한 건 어린이 때일 뿐입니다. 한국에서 어른으로 사회화된다는 건 나이, 경제력, 직급에 따라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런 걸 할 군번이야? 이런 건 막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이 한마디면 자신의 여행짐을 타인에게 들게 할 수 있고 커피를 타게 할 수 있으며 뒷정리, 술 심부름까지 시킬 수 있습니다. 성별에 따라 어울리는 일이 정해져 있지 않듯 나이에 따라, 직급에 따라, 경제력에 따라 어울리는 일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바라는 나이, 경제력, 직급과 상관없이 누구나 자신의 일은 스스로 하는 그런 상식적인 사회를 꿈꿉니다. 오늘 바른 소리는 자신의 일은 스스로 하자인데요. 이 바른 소리 준비하면서 노룩팩스 사건 그리고 가깝게는 재작년 부천에서 일어난 일이죠. 시의원 연수에서 자신의 짐을 공무원 실무자에게 들게 했던 부천 시의원의 갑질 뉴스가 생각났어요. 이런 건 일상에서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흔히 직장에서 커피 심부름, 담배 심부름 같은 것도 있고요. 어바라 멤버들은 이런 기억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일까지 해봤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이런 경험을 직장에서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직장 분위기가 각각 자기가 자기 거를 알아서 하는 분위기라서 좋네요. 네, 갑자기 자랑. 좋습니다. 이런 자랑도 좋습니다. 네, 저도 사실 일상에서 직접 겪은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사람 봐가면서 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이지 있습니다.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저는 상대적으로 되게 많았는데 여기 두 분은 또 없으셨다고 하니까 부럽기도 하고 또 이게 완전 일반화돼 있진 않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반갑기도 한데요. 저는 제가 이제 종종 선의로 제가 나서서 뒷정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디든 상관없이. 그런데 그럴 때 상대방이 이걸 선의로 안 받아들이고 그건 당연히 네 일이지 라고 하는 자세로 앉아 있으면 갑자기 기분이 나빠져요. 그러면서 좀 다음부터는 이 사람과 이런 공간에선 내가 안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뭐랄까요, 유교 문화가 있는 이런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부당한 업무 지시와 또 어른 공경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복잡하게 섞여 있어서 좀 어렵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요. 제가 문득 생각이 났는데요. 제가 그런 일을 별로 겪어보지 않았다는 건 혹시 저는 남들에게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겪지 않고 오히려 그런 말을 하고 있지는 않나 지금 잠깐 저를 막 돌이켜 보고 있어요. 아유 설마요. 그래서 경험이 없나? 그랬으면 주변에서 아마 누군가 시키지 않았을까요?
뭐라고요? 이것 좀 하시죠. 이렇게.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 속에서 선의도 있는 그대로 전달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았습니다. 그럼 오늘의 코너 시작해 보겠는데요. 서로의 차별 경험을 나누고 또 서로 다독이는 코너. 그럼에도 우린 안녕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차별이 있다. 당신은 몰랐을지라도 차별받은 우리가 있다. 보통 사람들의 특별한 차별 선언. 그럼에도 우린 안녕합니다. 어바라 시즌 7 7회 오늘의 코너 그럼에도 우린 안녕합니다의 게스트 여기 나와 계십니다. 함께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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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려 볼게요. 네, 저는 송내동에 사는 세 딸의 엄마 멜론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송내동이면 되게 저희 녹음하고 있는 이 공간도 이 공간이랑 굉장히 가까워요. 그렇죠? 네, 오실 때 걸어오셨나요? 네. 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멜론님이 말씀해주신 차별 키워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네, 노란색이 바로 키워드들인데요. 블랙갱이 키워드를 읽어주시겠어요? 네, 키워드 읽어드리겠습니다. 숙제 안 해온 아이, 첫 급여 명세서, 네가 나랑 같아? 시가에서, 여성사원, 능력 있다고. 너무 도전적이에요. 되게 굉장히 적절하게 잘 읽어주셔가지고 사연을 알고 읽으신 줄 알았습니다. 몰랐어요. 네, 이 중에서 궁금한 키워드 선택해 주시면 멜론님이 이야기해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제가 먼저 해도 돼요? 네, 저 꽂혔어요. 네가 나랑 같아? 네, 네가 나랑 같아 이 사연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전 남편 얘긴데요. 제가 이제 뭐 어린 나이에 결혼하다 보니까 이제 놀고 싶고 이런 게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기를 남편한테 맡기고 이제 친구들 모임에 나가면 이제 가끔 나가니까 아무래도 늦게까지 놀고 그러면 이제 뭐 술도 마시다 보니까 이제 그럼 새벽에 좀 늦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또 남편도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자기 친구들이랑 또 이제 놀러 나가면 그 친구도 이제 좀 술 먹고 PC방 갔다가 뭐 새벽에 들어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는데 저한테는 이제 새벽에 들어오는 거 갖고 이제 되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도 친구랑 놀고 새벽에 들어오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야 너랑 나랑 같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런 식이었고 담배도 아무래도 연애할 때는 같이 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기를 가지니까 끊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애 갖기 전에도 담배 아이를 낳으면 우리가 담배를 좀 같이 좀 끊자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아이를 가져서 담배를 끊고 그랬는데 이제 그 전 남편은 아무래도 운전직이니까 너무 졸리고 이렇다 그래서 뭐 그래 너는 그래 펴라 피곤하니까 새벽에 일하니까 위험하니까 이렇게 해서 좀 인정을 해줬는데 나중에 그 친구가 제가 이제 다시 담배를 피게 된 걸 알고 나니까 뒤집어지더라고요. 완전 잠자고 있는 저를 새벽 12시에 깨워가지고 담배를 이제 발견한 거예요. 가방에서. 제 가방에서. 그래서 저를 막 깨우더니 그때 저희 엄마도 있었거든요. 같이. 엄마도 같이 계시. 엄마도 있었는데 엄마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저를 막 깨우더니 야 이거 누구 거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저도 똑같이 이제 따졌죠. 아니 나도 사회생활 나와서 원래 폈었으니까 땡기니까 필 수도 있지 않냐 그랬더니 그때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니랑 나랑 같아? 라고. 대체 그때 이제 일을 시작하시면서 네 맞아요. 흡연을 다시 네 시작하셨던 맞아요. 네, 일을 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젊었을 때 폈다 보니 이게 막 끊고 싶어서 끊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아이를 가지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끊어야 되니까 그래서 끊었다가 다시 땡기니까 다시 폈던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때 이후로 계속 그 친구는 계속 폈어요. 아니 아니 음. 너무 억울해요. 뭔가 네가 나랑 같아?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도대체? 그러니까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흡연에 대해서도 임신하셨었을 때는 뭐 태아를 위해서 끊기까지 했고 네. 도대체 뭐가 문제지? 뭐가 다른 건지 음. 전 지금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냥 다르죠. 흡연 기간이 더 짧잖아요. 지금 멜로님은 그래서 너는 피면 더 건강하겠구나. 나보다는 덜 폈구나. 아, 뭔가 다르긴 다른데 그런 의미로 다가온 건 아니준 거잖아요.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셨을까요, 그분은? 그냥 느낌엔 그냥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담배 피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애 엄마가 이제 담배를 핀다는 게 싫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애 아빠는요? 이건 우리끼리 얘기해서 해결이 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야. 누구한테 따지지? 근데 그런 거 좀 많이 있잖아요. 예전에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여자들이 길가에서 담배 피면 막 여자가 밖에서 담배 핀다고 막 그러고 그런 약간 그런 거랑 뭐 비슷한 생각 아닐까요? 근데 그 분께서 좀 연령대가 동갑이었습니다. 동갑이셨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이 게스트 분이 저랑 동갑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세대 때는 그런 일이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놀라운 네가 나랑 같아가 이 세대에서 나온다니 이게 되게 좀 놀라운 모먼트였던 것 같아요. 아 저는 그분이 안 피었으면 그렇게 얘기할 수 네, 있잖아요. 맞아요. 아, 너무 당연한 얘기를 네. 해가지고 조금 저도 좀 이상한데 느낌이 안 피면서 너 피지 마 이게 아니고 자기는 피는데 넌 여자니까 피지 말라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너무하네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약속을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서로 함께 피시고 그게 서로 동의가 되셨던 거죠.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아이를 아이를 가지면. 임신을 하면 서로 끊기로 했지만 본인은 끊으셨고 상대방은 끊지 않고 계속 피셨었던 거고 네네. 예, 그런 지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네가 나랑 같아라고 말하는 수 있었다는 건 그 안에 어떤 진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문화가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 멜로님 말씀처럼 애엄마가 담배 핀다는 것에 대한 그런 좀 편견이 있으셨던 것 같고 또 이제 모성 이데올로기가 아주 강하게 있었던 거 아닌가. 성역할 고정관념과 함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저는 그리고 그 어쨌든 남편분이 전 남편분이 이 담배 뭐야를 조금 둘이 있는 자리도 아니고 그리고 자고 있는데 어머니까지 계시는데 멜로님의 어머니까지 계시는데 그렇게 했다라는 거는 저는 너무 존중 없는 일이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저는 진짜 그러니까 저의 엄마잖아요. 저의 엄마인데 그분의 딸에게 사이가 이렇게 막 밤 12시에 막 깨워가지고 막 너 이거 뭐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함부로 대한 그쵸. 거죠. 그거를 우리 엄마가 네. 본 거니까 그거 진짜 좀 근데 그때는 진짜 되게 막 모르겠어요. 그때 되게 힘이 없었나 봐요. 내가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그냥 따지고 말았죠. 막 따지고 너 왜 그래? 뭐 넌 안 그래? 뭐 이런 식으로만 하고 근데 엄마는 이제 아무래도 너 내 딸한테 왜 그래? 뭐 이런 거 못 하시고 야 그래도 밤 12시인데 그냥 자고 내일 얘기해라.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 어머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건 되게 함부로 하셨다는 거고 눈치를 안 봐도 되고 어떤 그 한국 사회에서 그 예의와 이런 게 있잖아요. 또 그런 것도 거리낌 없이 그거보다도 너의 담배 피는 게 더 지금 심각한 문제야라고 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신 것 같아서 저도 덩달아 기분이 나빠지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 어쩌면 알리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장모님, 당신 따님이 담배 핍니다. 나 그래서 이만큼 화났습니다. 이거 보여주는 중이에요. 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진짜. 너무행. 그거 너무 충격적입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나 벌써 실망했어요. 네. 첫 번째 키워드를 이쯤에서
마무리를 좀 해보고요. 제가 아까도 간단히 좀 고민을 해봤는데 여기에서의 네가 나랑 같아는 정말 모성 이데올로기가 되게 강하게 작용한 것 같아요. 부성 이데올로기는 별로 우리는 말하지 않잖아요. 엄마라면 네가 애를 낳기 전에 어떻게 살았든 참아내고 견뎌내고 너는 이제부터 헌신해야지 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그리고 상역할 고정관념, 아까 이제 멜로님이 말씀하셨는데 결혼하든 안 하든 기본적으로 여성이 담배 피는 거에 대한 안 좋은 시선으로 보고 있는 그 문화에 어느 정도 젖어 있으셨겠죠. 그 이제 전 남편분께서 그런 게 또 있지 않았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음 키워드 한번 가볼까요? 제가 골라보겠습니다. 그 네가 나랑 같아였으니까 능력 있다고로 하겠습니다. 아, 네. 이것도 왠지 화날 것 같아요. 이거는 최근의 일인데 이제 지금 현재 남편분이 이제 남들이 보기엔 이제 외모가 이제 괜찮아 보이나 봐요. 그래서 어떤 모임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막 술 먹다가 이 남편이 왔어요. 남편이 왔는데 그 같이 먹고 있는 멤버 중에 한 분이 와, 야, 남편 잘생겼다. 야, 너 능력 있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옆에 계시던 분이 야, 멜론도 외모 이쁜데 왜 그래? 이렇게 해서 넘어간 게 있었어요. 다 별로예요. 배우자의 외모를 말한 거를 딴 분이 이렇게 무마해주겠다고 멜론님의 외모까지 끌어들였어요. 어쨌든 모두 외모 평가가 들어간 거여서 이 상황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편하셨겠어요. 시작을 배우자분이 오시자마자의 시작을 다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내 남자의 외모를 칭찬을 하고 싶었던 건지 그렇지만 그거를 저한테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그러니까 너에 비해 포장하지 마요. 칭찬 아니야. 야 그 말은 그 말이잖아요. 야 너는 이렇게 생겼는데 네 남편 잘생겼네. 그거잖아요. 그거 아닌가? 맞죠. 그거 맞죠.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말할 줄 몰라가지고. 약간 그 외모에 따라서 그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나누는 것도 진짜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거에 능력치까지 부여해가지고 이야기했는데 나에 대한 얘기도 아니고 내 파트너에 대한 얘기야. 파트너가 잘생겼으니까 내가 능력이 있다. 그 몇 번 꼬아진 그 외모에 대한 이야기가 참 불편하네요. 기분이 진짜 저도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저였다고 해도. 그날 그 일이 있고 나서 혹시 배우자분께서 다른 언급은 없으셨어요? 이 일에 대해서? 네, 따로 없었어요. 네. 사실 을에 네. 친한 사람들끼리는 네. 아마 친한 사람들끼리 네, 자리였겠죠? 맞아요. 네네. 뭐 그렇게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집에 가서 생각해 보면은 뭐야 쟤 나 뭐야 이렇게 비교당했네 이런 느낌으로 네. 저는 받아들여질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제 웃고 떠들면 농담 정도로는 할 수 있지만 뒤돌아 생각해 보면 되게 기분이 이상한. 그 네. 이후에 제가 얘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 남편한테 가서 이렇게 그 자리에서 그때 그 얘기했을 때 나는 솔직히 좀 그렇던데? 라고 얘기했더니 아니야 자기는 너무 예쁘니까 그러면 신경 쓰지 마. 이렇게 하더라고요. 위로해 주신 거네요. 이 차별의 언어가 오고 갔던 순간을 사랑으로 승화시킨 걸까요? 맞죠? 이게 사랑이죠. 네, 그래도 아니 본인이 막 자기가 이렇게 외모가 괜찮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서 별로 신경 안 썼던 것 같아요. 그런 친구분들의 실수를 배우자분이 진짜 사랑으로 이렇게 잘 도닥여 주려고 되게 저 공감해 주신 거죠. 저는 여기서 또 이제 느껴졌던 게 뭐냐면 흔히 말하는 한쪽이 더 되게 외모가 출중하다고 할 때 능력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너무 옛날에 주고받은 말이라 네. 이 현 시대에서 들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멘트를 들은 거예요. 그렇지. 예전 막 드라마에 나올 법한 얘기들. 네. 능력 있다 또 있어요. 나이, 아. 연하 남, 연하녀 이렇게 뭐 어쨌든 연하랑 만나면 맞아. 연하를 만난 상대한테
야씨 또 능력 있다 또는 그 능력 있다를 조금 더 비유해서 도둑놈이네 까지 맞아.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나이 차이도 달라요. 음. 그러니까는 연상이 여성일 경우에는 연령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도 능력 있다 얘기를 하는데 남성이 더 나이가 많을 때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날수록 능력 있다고 표현하잖아요. 한두 살 차이 났을 때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야 그렇게 맞아요, 표현하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뭐를 되게 귀한 가치로 여기는지가 드러나네요. 그쵸. 어리고 외모가 외모가? 출중하고 그래야지 이제 그런 사람을 얻은 사람은 능력이 있는 건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좀 뭐랄까 이 부분이 되게 자본주의적인 그 외모와 재력을 동일시하면서 그렇게 느껴져가지고 좀 곱씹을수록 심하게 말하자면 되게 천박한 문화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냥 말 그대로 외모 지상주의죠. 맞아요. 아마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되게 말씀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럴 때 댓글 남겨주시는 거 아시죠? 네. 그리고 다음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좀 워워하는 걸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없어 보여요. 그래도 첫 급여 명세에서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이제 20대 초반에 첫 직장이었거든요. 네. 첫 직장이었는데 이제 한창 그때 막 신용카드 발급 남발해 줄 때 신용카드사에서 부자 되세요 할 때. 뭐 그런 맞아요, 식이었던 맞아요. 것 같아요. 진짜 아무한테나 막 미성년자한테도 카드 발급해주고 그런 식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카드사에서 알바를 했었는데 그냥 하는 일이 고객한테 전화를 해서 카드를 기존 카드가 있는데 다른 카드가 있다. 요걸로 바꿔주겠다. 이제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걸 건수를 따면 거기 인센티브가 붙고 이렇게 하는 급여 체계였거든요. 텔레마케팅. 네, 텔레마케팅. 근데 하는 일은 모두가 똑같아요. 모두가 똑같았는데 나중에 명세서를 받고 나니까 대졸자가 기본급이 더 높은 거예요. 고졸자가 더 낮고. 실적과 상관없이. 네, 인센티브는 따로 있고 기본급이 같은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거에 좀 처음으로 이 사회에 대한 차별을 처음 느낀 것 같아요. 그때. 아니 어떻게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 사람 대학 나왔고 이 사람 대학 안 나왔다고 급여를 기본 급여를 다르게 할 수가 있나. 그게 진짜 좀 충격적이었던 경험이에요. 그건. 멘트도 아예 똑같고 아예 똑같아요. 하는 일도 똑같고 그분이 혹시 뭐 추가로 그런 거 없고 아예 다 똑같은 업무예요.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DB의 고객들한테 전화를 해서 하는 업무. 입사도 같이 하시고 그분이 한 달인가 며칠인가 좀 늦게 들어가셨던 분이. 그분이 심지어 더 늦게 들어오셨어요? 네. 그래서 1시간일지라도 경력도 나보다 없는데. 그러더라고요. 대학교 졸업했다고. 근데 그걸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급여 명세서를 깠어요. 서로. 네, 깠는데 잘 너무 오래돼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떻게 얘기하다가 서로 얘기하다가 그게 이제 이게 대졸자가 기본급이 높았던 거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로계약서 쓸 때는 그런 게 명시돼 있진 않았을 거니까. 근로계약서는 솔직히 잘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때면 안 쓰시지 않았어요? 안 썼었던 것 같아요. 네. 2000년대 초반이면 안 쓰셨어요. 네, 안 썼던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되게 기분 나쁠 일이죠.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는 따로 주어지는 건데 아무 성과랑 상관없이 기본급여가 다른다는 것 자체는 되게 이 사회가 이렇게 어떤 학력에 대해서 되게 중시 여기고 있고 그에 따른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그 대졸자가 관련 학과를 졸업해서 멘트 하나를 하더라도 4년 동안 공부해서 녹아내린 멘트로 뭔가를 한다고 하면 제가 이해해 줄게요. 그렇죠. 하지만 똑같은 멘트였다면서요. 이게 뭐 발음의 차이도 아닐 테고 아나운서 출신도 아닐 테고 이거 뭐 어디로 갖다 붙여도 이해할 수 있는 곳이 하나도 없어서 그냥 같이 분노하는 것밖에는 화가 납니다. 그때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근데 뭐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냥 했던 것 같아요. 일을. 일을 계속 그래도 예, 예. 예. 올해는 어차피 올해는 못했던 것 같긴 한데. 이게 더 첫 직장이었다는 거에서 더 마음이 좀 쓰이는 것 같아요. 이제 20대 초반이라고 하셨고 처음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 내 첫 직장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딱 출근을 했을 텐데 첫 번째 직장에서 겪은 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임금 차별이라니 되게 컸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저희가 그 학력에 대한 어쨌든 임금에 대한 차별을 두는 거에 대해서 뭔가 문제다라는 얘기들은 계속 노동계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그 학력으로 뭔가 달리 주는 걸 아직 차별이라고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게 좀 문제가 아닐까. 뭔가 고용주의 인식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그런 되게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되게 궁금하네요. 저도 한번 그런 사례를 조금 알려주셨으니까 한번 공부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공정하다는 착각 얘기할 때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과연 대학을 나오고 나오지 않음에 대한 그 인정은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지, 이게 차별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차별이라는 이유를 찾아서 조목조목 나열해 본 적도 사실 크게 저는 없었거든요. 정말 당근말대로 다시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는, 이게 정말 차별임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만의 매뉴얼 같은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아 보이네요. 네, 이거는 뭐 빼박 학력 차별이라서 더 덧붙일 말도 없죠. 네. 네. 당근이 방금 말해준 것처럼 우리가 좀 더 이야기를 나중에 어바라에서 좀 심도 있게 학력 차별에 대한 이야기하면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벌써 키워드 3개를 다 우리가 들어봤어요. 와우. 네. 그래서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고 네. 2부에서 나머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키워드가 숙제 안 해온 아이, 시가에서, 여성사원 이렇게 3개 남았는데요. 이 3가지 키워드도 아주 기대가 되죠. 네, 다음 주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2부에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별이 화석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차별 기록은 계속됩니다. 그럼 2부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